자, 자료 정리까지 다 되었으면 이제 구성 방식이 있겠죠. 대개는 세 단계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제 구성이란 여러분이 개요 잡는 그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데 대개 서론은 5에서 10%, 결론은 10에서 20, 본론이 70에서 85. 보통 10, 70, 20, 5, 85, 10. 중요한 건 뭐다? 본론이다. 그런데 서론도 결론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 무조건 본론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론에서는 이제 내가 이 글을 쓰게 되는 이유, 왜 내가 이 주제를 갖고 글을 쓰게 됐는지 그걸 이제 앞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서 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제 기말 과제도 그렇지만 단락 나누기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어떤 책이나 보면 이게 이제 단락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단락이 나뉘어지는 첫 부분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걸 들여쓰기라 그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단락이든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단락을 분명히 나눠야 돼. 근데 학생들이 되게 보고서 받으면 단락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어져 있어요. 쫙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안 띄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어떤 보고서든 감점을 받게 돼요. 우리가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의 생각을 하나의 단락에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어서 써버리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돼요. 그 글 읽는 사람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서 낼 때 꼭, 여기서는 좀 띄어야 되겠다. 내용이 달라진다 하면 단락을 나누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익숙치 않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아래 한글 쓰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 그 형식적인 것도 지켜달라. 되게 요 서론, 본론, 결론은 요 비율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구성을 만들었으면 써야 되는데 자, 단락을 만들고, 그죠? 하나의 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단락이라고 하는 건 생각의 덩어리,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인데 어떤 때는 하나의 생각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적당히 끊어야 돼요.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싶으면 거기서 나눠줘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 혹은 중심 문장이 뒤에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있을 수 있고 앞, 앞뒤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글 쓰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 달라요. 이게 두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두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심 문장을 앞에 써요. 미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쭉 설명을 하고 맨 뒤에다가 중심 문장을 딱 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글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용과 주석.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인용을 했어, 뭐에 대해서. 직접 인용할 경우도 있고, 간접 인용할 경우도 있는데, 직접 인용을 했거나 그러면, 직접 인용했다 싶으면,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간접 인용은 내가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써오는 거예요. 여기 직접 인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직접 인용이에요. 여기 있는 거. 노래에 관하여 페이지 158에서 이렇게 나온다. 직접.
요것도 심해요라는 데서 직접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위에가 이게 내가 쓰는 글이에요. 그 속에 요 부분을 인용을 한 거야, 직접. 그러면 보세요. 인용을 할 때 좀 요 내가 쓴 글보다 인용문들이 좀 들어가 있죠, 속에. 그죠? 들어가 있어요. 요건 또 내가 쓰는 글이에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요건 인용하는 거고 그냥 달라진 거예요. 여기는 그 대신에 이제 주석을 여기다 썼어. 본문주라 그러죠. 여기다 본문주라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본문주라고 얘기한 게 본문에다가 썼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 하나 빠졌어. 요거를 써야 돼, 요거. 겸나표를 쓰던가 아니면 요 양꺽쇠를 쓰는 거예요. 음. 책일 경우에는 양꺽쇠. 그냥 일반적인 짧은 글에서는 그냥 헛격꺽쇠 요거. 꺽쇠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인용. 그러니까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이 글을 원문 그대로 쓰지 않고 내 말로 바꿔 쓴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충격적인 사회적 사건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문학, 글쓰기, 철학, 예술 등을 접하기 시작한 노숙인들이 각각 각성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4번 이제 박성경 교수님이 여기 2017년에 쓴 논문 요 논문이 실린 책은 여기다. 요 간접 인용이 간접 인용.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박성경 교수님 쓰신 책이 아니라 4번 그러면 여기 4번 있잖아. 그죠? 여기 4번. 그래서 요 각주 4번이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15번은 요거예요. 요 얘기를 쓴 게 요 15번. 15번 요예.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거예요. 안 해봐서 익숙치 않아. 근데 요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서 쓰는 방법을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대학 리포트는 우리 여러분은 타이핑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글을 쭉 매번 읽고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매기는데 그 각각에 대한 그 각 피드백을 제가 다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다 합치면 100명이 약간 넘는데 그 한 편의 글을 피드백하려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럼 곱해 보세요. 100편 곱하기 20분. 그러면 2000분이죠. 2000분이면 얼마나 될까? 10시간 600분. 한 30시간? 혹은 그 이상? 어. 그래서 몇몇 학생이 이제 피드백 해달라고 저한테 메일 보낸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간단하게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저도 피드백 해주세요. 막 이렇게 설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꺼번 피드백이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글 쓰는데 공통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이런 거다. 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빨리빨리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쓰는 과정에서 피드백이 돼요.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작성을 하고 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빨간 펜으로 피드백을 간단하게 해드리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거의 본물 터지듯이 과제가 들어오니까
어, 다 못 해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음, 공통적인 피드백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 보고서를 읽은 소감을, 느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주석은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다 붙이는 게 주석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각주라 그래요. 각주, 이 본문의 아래에 다는 걸 각주라고 하고, 미주라는 게 있어요. 미주. 미주는 이 주석을 이 책 맨 뒤에다가 다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서.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각주를 많이 달게 되면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주를 달면 깔끔해요. 맨 뒤에 가기 때문에. 대신에 잘 모르는 부분은 자꾸 책을 읽다가 맨 뒤로 넘어가서 찾아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본문주가 제일 보기는 좋은데 본문주는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본문에다가 주석을 넣으면 잘 이어지지가 않아. 내용이 이게 자꾸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걸려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각수 밑에 아래편에 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각주 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각주와 외각주인데 내각주는 필자, 괄호 열고 연도 썼죠. 언제 썼는지. 그 다음에 참고문헌 필자 간행연대 이 뒤에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용한 문헌의 쪽수. 자, 소외계층과 인문학의 상관성 연구를 했는데 이 문학 치료 연구에서 한국 문학 그러니까 이 책에 썼고 이 책은 한국문학치료학회에서 나온 책이고 여기에 203에서 226페이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각 연구마다 이런 쉼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대로 써야 돼. 요걸 사람 이름 저자 옆에 연도를 썼다 해서 내각주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외각주는 이 연도를 여기다가 써요. 여기다가 페이지 앞에다가 그 차이는 있어요. 외곽주는 여기 이제 바깥에 주석을 달잖아. 어. 설명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연도를 여기다가 요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콤마 찍고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요건 약속이고요. 내가 여기에 본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부연 설명을 해야 돼. 이걸로 할게요. 부연 설명. 본문에 쓰기에는 너무 많고 부연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각주 형태로 쓰는 거예요. 네, 각주 형태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외곽주라고 하죠. 음, 외곽주라고 하죠. 다시 자 내각주는 요런 형식의 연도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내용에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보시면 16 있죠. 16. 요 예죠. 요 예를 책 제목과 연도와 페이지만 쓰는 그런 각수를
내각수라고 하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내용까지 쓰고, 그다음 내용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연도를 요 앞에다 붙여주는 그걸 외곽수라고 하죠. 음. 근데 여기 이제 주로 전공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공계면 이공계에 각수 붙이는 형식이 있어요. 그건 또 익혀야 돼. 또 외국책은 외국책대로 붙이는 법칙이 있어요. 한국책은 한국책대로 붙이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들 문학 논문에서는 주로 어떻게 붙이고, 어학 논문에서는 어떻게 붙이고, 그 약속이 조금씩은 달라. 근데 그건 이제 전공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공계 논문을 쓰실 때는 거기에 따르는 각주를 붙여야 된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출처를 분명히 내 자료 수집한 것을 통해서 밝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성을 가질 때는 뭐뭇인 것 같다, 뭐뭇인 듯하다, 뭐뭇의 모양이다 이런 추측형 문장을 쓰면 안 돼요. 분명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공계에서는 도표, 그래프 혹은 공식 이런 걸 많이 써요. 그걸 통해서 내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고쳐쓰기, 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를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편집하는 것도 해야 된다.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요 형식, 요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표지와 목차를 적어주면 좋다. 겉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제목, 나는 뭐에 대해 쓸 것이다. 보고서 제목, 부제목,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목차를 이렇게 적어줘도 좋고, 대부분 여러분은 이 목차는 안 써요. 목차를 쓴다는 얘기는 긴 글을 쓴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생략되고, 과목명, 사고와 표현, 담당 교수 정재석, 제출일 2000년, 6월 28일, 학번, 성명, 연락처. 요걸 표지를 만들어준. 그 표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인상, 형식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장절을 써야 돼. 1장,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건, 1번으로 쓰건, 이런 식으로 쓰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야 돼.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달라. 그 사람 습관이고, 혹은 전공에 따라 다르게 써요. 대신에, 이제 올라갈수록 큰 항목이잖아요, 여기가. 요거보다 조금 작은 항목이고, 그다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항목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요 계단처럼 조금씩 더 들여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제목은. 참고문헌은 맨 뒤에 써준다. 요는 이제 요런 식으로 맨 뒤에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참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허웅의 국어사라는 것도 봤고요. 허재영의 이런 것도 봤고요. 김연경의 이런 것도 봤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책이나 논문을 쓰는 방법은 문학과 어학과 문학도 국문학이냐 영문학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이공 계열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 각각에 맞는 요 표시해주는 방법은 익혀야 돼요. 여기는 이제 논문은 이렇게 겹다운표로 쓴다, 책은 겹낫표로 쓴다. 요거는 이제 어학 논문이에요. 국어학 논문. 그러니까 저희가 쓸 때는 연도를 저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써주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논문일 경우에는 혼낫표 여기 이렇게 책은 겹낫표 이렇게 써.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자, 여러분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죠? 아, 저게 뭐가 필요했을까 싶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아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워놔야 돼요. 나중에 교수님들을 뵈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학생들이 보고서 쓰는 방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배우지 않나요? 글쓰기 시간에, 국어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잊어버려. 아, 이게 내게 아니다고 생각하더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익숙해 하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고학년이 되고, 혹은 대학원생이 되고, 뭔가 내가 보고서 형식을 갖춘 글을 써야 될 때는 말씀드린 몇 가지 과정, 형식 그런 것들을 좀 더 익히면 훨씬 더 좋은 점수도 받고 하나의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 를 혹시 갖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은 요 영상을 조금 제 얼굴을 계속 보는 게 지겨우시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보고서 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각주 다는 방법, 한글 워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띄워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많았는데 수고 많았고요. 이번 주 과제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이번 주 과제는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개요 주제 정하고 개요 잡고 그 다음에 글 준비하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 맨 마지막 시간까지 글을 잘 완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과제와 과제 제출 기한, 날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